지금 현재 뭐 UFC를 대표하는 스타 중 한 명이죠. UFC의 그 CEO인 데이나 화이트도 지금 현존하는 그 UFC 선수 중에 대표 슈퍼스타라고 인정한 바로 함자트 치마에프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함자트 치마에프가 원래 웰터급을 주전장으로 뛰던 선수인데 최근에 이제 미들급으로 확실히 월장을 선언을 했죠. 함자트 치마에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UFC에 입성해서 엄청난 기록 퍼포먼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뭐 UFC에 데뷔전에서 승리하고 바로 열흘 뒤에 경기에 나서서 승리를 또 거두면서 열흘 동안 2승이란 기록도 세웠고요. 또 바로 두 달 뒤에 또 한 체급 올려서 미들급으로 경기에 나서서 2경기도 승리를 했어요. 66일 만에 3승이라는 전인 미답의 기록을 세우면서 엄청난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UFC가 한참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죠. 아부다비 중동 지역에서도 이 함자트 치마에프에 대한 인기가 엄청납니다. 게다가 이번에 UFC 294에서는 원래 함자트 치마에프가 체체 출신인데 19살에 스웨덴으로 이주하면서 스웨덴 국적으로 UFC에서 그동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UFC 294에서는 아랍에미리트 국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인기는 더욱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함자트 치마에프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미들급으로 월장을 제대로 이제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자트 치마에프가 과연 미들급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에 대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함자트 치마에프가 왜 미들급으로 올렸는지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겠죠. 결국에는 이 몸무게가 문제입니다. 당연히 함자트 치마에프는 웰터급에서 뛰던 시절 엄청난 빅 유닛으로 잘 알려져 있던 선수였어요. 근데 당연히 이런 선수는 감량고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함자트 치마에프는 개체 관련, 감량 관련해서 이슈가 두 번이나 있었고요. 첫 번째로 있었던 이슈가 이제 리징양과의 경기였었는데 그때 이제 보통 이제 개체를 할 때 체중을 힘들게 빼서 타이트하게 맞춘 선수는 속옷까지 다 벗고 지다 보니까 타올로 이 중요 부위를 가려주잖아요. 근데 이 타올에 소윤을 슬쩍 올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체중이 진짜 300에서 400파운드 줄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또 걸려가지고 다시 내려갔다 만세 자세로 올라가서 다행히 통과했어요. 여기서 통과를 못했으면 진짜 큰일이 날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 통과했고요. 근데 이제 진짜 사건은 이제 작년 가을에 터집니다. 이때 이제 함자트 치마에프가 UFC 넘버링 메인 이벤트를 네이트 디아즈와의 그 웰터급 경기였는데 이때 함자트 치마에프가 개체에 실패했는데 엄청난 큰 폭의 개체 실패를 합니다. 무려 8.5파운드로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은 약 3.8kg 한 체급 개체를 실패한 거예요. 한 체급 위의 몸무게로 나선 건데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메인 이벤트 경기는 네이트 디아즈 함자트 치마에프 경기는 취소가 됐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넘버링 메인 이벤트를 날릴 수도 없고 또 본인들 UFC 쪽에서 키우는 함자트 치마에프를 그냥 날려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함자트 치마에프 때문에 메인 카드가 대진이 3개가 변경이 되는 뭐 대참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UFC 측에서 치마에프에 대한 공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치마에프 자체가 웰터급에서 본인이 뛰기는 힘들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경기가 좀 장기간 없다가 이제 올해 중순에 파울로 코스타 그러니까 미들급 탑랭크와 이제 경기가 발표가 되면서 미들급 월장을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월장을 했을 때 메리트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함자트 치마에프가 뭐 그래플링 영역은 두말하면 입 아픈 영역이죠. 그래플링 기술 또 이 스텝이 또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점은 이 두 가지 다른 건 물론 이 두 가지 영역은 미들급으로 월장을 함으로써 좀 더 웰터급보다 돋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기 종목 각 종목을 막론하고 이제 투기 종목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체급별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경량급으로 갈수록 스피드와 기술력이 좋고 반면에 중량급으로 갈수록 스피드와 기술력은 좀 떨어지지만은 파워는 확실히 있다. 경기력에서 파워는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치마에프가 웰터급에서 돋보였던 이 스텝과 그래플링 기술력은 미들급으로 올라갔을 때 훨씬 더 뛰어난 모습을 선보일 수 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함자트 치마에프가 길버트 번즈와의 경기에서 엄청난 체력과 내구력을 보여줬었잖아요. 이 영역 역시 감량고가 덜해지면서 그 능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체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구력과 체급, 감량고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또 예로 들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TJ 딜라쇼인데 TJ 딜라쇼가 벤터급 챔피언으로 한참 잘 나갈 때 두 체급 챔피언을 노리고 한 체급 내렸어요. 이제 플라이급으로 감량을 좀 더 해서 경기에 나섰는데 그때 이제 플라이급 챔피언이었던 헨리 세도한테 1라운드 극초반에 KO 패배를 당했죠. 이것만 보더라도 감량고가 덜하면은 내구력적인 측면은 확실히 좀 더
좋아진다, 이걸 또 알 수가 있죠. 이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단점도 있을 겁니다. 뭐 함자타 치마F는 웰터급에서 무엇보다 다른 영역도 좋지만은 188의 큰 신장에도 불구하고 근육질의 몸, 큰 프레임으로 웰터급에서 진짜 사기적인 그 힘과 사이즈를 가졌다고 이 평가를 받던 선수죠. 근데 어쨌든 간에 미들급으로 한 체급 올리면은 함자타 치마F의 사이즈나 힘은 좀 평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웰터급에서 뭐 함자타 치마F 그냥 테이크다운을 하더라도 그냥 상대방을 뽑아서 소위 말하는 그 쌀배달 테이크다운을 자주 보여줬거든요. 이게 또 미들급에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울로 코스타와 경기가 잡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겁니다. 파울로 코스타 하면은 일단은 미들급을 대표하는 빅 유닛이자 힘캐잖아요. 미들급에서도 힘 하면은 이제 파울로 코스타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치마F가 과연 코스타의 경기에서도 웰터급에서 보여줬던 그 엄청난 괴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건데, 코스타가 아웃이 되고 우스만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좋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우스만과의 경기보다는 코스타의 경기가 더 궁금했었고, 지금도 파울로 코스타의 경기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카마루 우스만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웰터급만 뛰었던 선수고, 오랜 기간 선수 생활하면서 단 한 경기 제외하고는 모두 다 웰터급이었어요. 그 한 경기도 미들급 경기가 아니라 계약 체중 경기였고요. 근데 파울로 코스타는 미들급에서 타이틀전도 해봤고 오랜 기간 탑5 내 탑랭커로 머물러 있던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와 경기를 했다면은 확실히 함자타 치마F가 미들급에서 연착륙이 가능한지, 챔피언까지 올라설 수 있을지, 이런 게 좀 평가가 가능했을 텐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좀 무산돼서 아쉽고, 이후에라도 파울로 코스타야 치마F 경기는 좀 보고 싶은 좀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함자타 치마F가 미들급에서 통할 가능성이 꽤 높고 챔피언까지 바라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함자타 치마F 하면은 이제 그래플링 기술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함자타 치마F가 MMA 선수로 활동하기 이전에 레슬링 선수로도 활동을 했었죠. 스웨덴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서 다수 우승을 했는데, 이때 함자타 치마F가 나가서 우승했던 체급이 86kg와 92kg입니다. 그러니까 함자타 치마F는 84kg 미들급, 그러니까 MMA로 평가를 하자면 84kg 미들급에서도 충분히 본인의 그래플링을 잘 활용할 수가 있다는 말을 또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함자타 치마F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체급을 올림으로써 본인의 그 그래플링 기술력은 더 돋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함자타 치마F가 그래플링 영역에서 마냥 근력과 완력으로 지디기는 레슬링을 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기술적인 체인 레슬링이 강점인 선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게 콜비 코빙턴, 웰터급의 콜비 코빙턴도 체중 감량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사이즈만 놓고 보면은 웰터급에서 코빙턴보다 큰 선수 많아요. 근데 레슬링 능력만 놓고 보면은 코빙턴이 탑 레벨로 꼽히잖아요. 이런 이유가 콜비 코빙턴이 감량을 덜하는 대신에 본인의 체력 상태를 좋게 가져가면서 본인의 그 특유의 기술력으로 계속 연계되는 레슬링으로 상대방을 질식시키는 이런 뛰어난 레슬링의 강점인데, 치마F도 분명히 미들급에서 이런 모습을 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저는 함자타 치마F가 다른 경기들에서 경쟁력, 미들급에서의 경쟁력은 입증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경기인 케빈 홀란드의 경기. 케빈 홀란드가 이제 웰터급에서 최근에 활동을 하지만은 원래는 미들급에서 활동을 하면서 5연승까지 했었고 랭킹 10위까지도 올라갔던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연패를 기록하면서 랭킹 밖으로 밀려났던 경기가 이제 데렉 브런슨과 마빈 배틀인데, 데렉 브런슨 하면은 뭐 한때 미들급을 대표했던 레슬링 강자고요. 또 마빈 배틀이 역시 그래플링이 좋은 걸로 잘 알려져 있는 선수잖아요. 물론 케빈 홀란드가 패배하긴 했지만은 피니쉬를 당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케빈 홀란드가 레슬링이 약해서 그렇지 그라운드 갔을 때 주짓수 자체는 까다로운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도 홀란드를 피니쉬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함자타 치마F는 케빈 홀란드와 경기를 할 때 단 한 대 유효타도 허용하지 않고 테이크다운으로 넘긴 다음에 경기를 약 2분 만에 그대로 서브미션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함자타 치마F가 미들급에서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입증은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함자타 치마F가 과연 미들급에서도 통할지 안 통할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et's dance!